통과 의례. 청강은 쟁걸음으로 다가가서 혜주 방문을 연다. 학교 갈 준비를 마친 혜주는 할머니와 함께 나오려다가 청강과 마주친다. 혜주야, 엄마가 밥상 차려놨어. 어서 가서 먹자.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그럼 할머니는 조금 있다가 아저씨랑 드세요. 제가 혜주 학교 데려다 주고 와서 차려드릴게요. 네가 밥을 했어? 그렇다니까요. 정말인가? 장서방? 예, 어머님. 제가 나오니까 벌써 주방에 나와서 밥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혜주가 큰 소리로 외친다. 반찬은 장서방이 했겠지. 장모는 못 믿겠다는 듯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 아침 반찬은 천강 씨가 다 한 거예요. 된장찌개하고 계란말이도 천강 씨 솜씨고요. 엄마, 맛있어요. 혜주가 말한다. 그래, 장모는 수저를 들어 된장찌개 맛을 본다. 어때요? 청강이 묻는다. 응, 괜찮다. 맛있어. 장서방이 끓인 것만은 못하지만. 아저씨는 요리사잖아요. 은진아, 장서방은 요리사가 아니야. 장서방은 말이다. 명문대 나온 검사 출신이란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변호사 사무실도 낼 수 있다. 장서방은 요리는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거야. 어찌 보면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요리를 더 많이 하게 된 건지도 몰라. 너는 결혼해서 음식 한 번 안 해봤어. 장서방이 다 했지. 그걸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요? 청강은 새삼 놀랍다는 듯 월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웃는다. 물론 그런 점보다는 네가 전에 더없이 좋아하던 사람이다. 장모의 말투는 부드럽고 다정하다.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란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 않다면 저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참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억지를 부려도 다 받아주시고. 그래. 이제 네가 정신이 드나 보다. 아저씨 덕택이에요. 소풍에서 약속했으니까 가족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 고맙다, 은진아. 네가 듣기 싫어하는 말인 줄 알지만 사실 너도 장서방하고 매일매일 얼굴 보며 살겠다고 잘 다니던 무역회사 그만두고 여기까지 온 거야. 장서방도 너하고 매일매일 얼굴 보며 살겠다고 변호사 일 그만두고 여기까지 와서 식당 하는 거고, 처음엔 무슨 애들 장난 같아서 화도 나고 걱정도 많이 했다. 하지만 네가 복이 있어서 다행히 식당도 잘 된다. 네, 그랬군요. 어쩐 일로 청강은 발끈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은진아, 혜주 밥 먹는 동안에 거실에 가서 잠깐 이야기하자. 장모는 청강의 손목을 잡고 앞서간다. 청강은 순순히 따라간다. 월이는 두 사람이 주방에서 나가는 걸 보고 혜주 앞에 마주 앉는다. 하지만 청강은 거실 쪽으로 곤두서 있다. 네 말대로 엄마가 엄마 같지 않고 생판남 같아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황당하게 여겨진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장모는 거실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에도 말을 멈추지 않는다. 너는 기억이 없으니까 엄마를 엄마라고 여기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엄마는 네가 내 딸인 걸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 나는 엄마로서 할 도리를 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너나 나나 서로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구나. 너는 기억이 없어서 엄마가 억지스럽게 보이고 나는 기억이 있어서 네가 억지스럽게 보이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기필코 네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엄마는 너를 따라갈 거다. 서로 네가 싫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혼자 보낼 수 없다. 네가 멀쩡하다고 해도 남편, 자식 두고 혼자 따로 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치 않은 몸으로 혼자 나가서 산다고 하는데 어찌 엄마로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봤어요. 청강은 장모 옆에 나란히 앉는다. 얼마간이라도 혼자 지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요. 혜주만 저하고 함께 가게 해주세요. 청강은 예전하고 달리 부드럽다. 그건 안 된다. 넌 아픈 사람이야. 집 두고 혼자 산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이곳은 저한테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고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요. 누가 너한테 강요한다고 그러니?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 그걸 강요해요. 심지어
사진들이며 화분까지 모두 다. 그게 저로서는 가장 힘들어요. 청강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다. 사실 전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제가 기억을 잃어버린 게 확실하다면 말이에요. 기다려주세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 그것을 깨닫게 되든지 무슨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핏줄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당기는 구석조차 없겠어요. 너는 나보고 기다려 달라고 그냥 지켜봐 달라고 하지만 그건 안 될 말이다. 너도 없는 이 집에서 내가 장서방하고 무슨 명분으로 함께 지낸다는 말이냐? 그렇다고 어미 된 도리로서 나 몰라라 하고 서울로 가버릴 수도 없으니 너를 따라가는 게 옳다. 너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너의 엄마라고 말할 수 있겠니? 엄마가 따라가는 게 싫거든 얼마간 더 그냥 이 집에서 견뎌봐라. 엄마는 너를 혼자는 안 보낼 테니까 엄마를 데려가든 이 집에 그냥 있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장모는 완강하다. 청강은 한숨을 푹 쉬고 만다. 만약 꼭 집을 나가야겠고 엄마를 엄마라고 하는 게 정싫으면 가정부 아줌마라고 생각해도 좋다. 네 말대로 이 할머니가 가정부로 따라간다고 생각해라. 이사를 하지 않고 여기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 들어온 가정부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안 되겠니, 은진아? 장모는 목이 맨다. 장모의 말을 듣고 있는 청강은 어쩐지 괴로운 표정이더니 고개를 쳐들고 흐르는 눈물을 닦는다. 혜주를 데려간다는 것도 그렇다. 혜주는 마음이 편하겠니? 아빠 따로 엄마 따로 헤어져 사는데 너한테 가자면 아빠가 걸릴 테고 아빠한테 있자면 엄마가 걸릴 것이다. 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거니? 혜주도 상처가 많은 아이라는 걸 너는 알아야 한다. 그건 기억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네가 혜주를 딸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가슴에 새겨 두어야만 하는 것이다. 혜주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되었고 입양기관을 통해 우리 곁에 오게 되었다. 바로 네가 혜주를 선택했으니 배 아파 낳은 아이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양육해야 마땅하다. 기억이 없다고 해도 네 말대로 생각은 멀쩡하다니까 하는 말이다. 청강은 아무래도 주방에 있는 혜주가 듣는 게 마음에 걸리는 눈치다. 확연히 성숙해진 청강의 모습이다. 걱정할 거 없다. 혜주는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처한 운명이랄지 그런 걸 잘 아는 아이다. 그리고 쉬쉬한다고 해도 또 드러내놓고 말한다고 해도 조금도 그것에 마음 쓰거나 위축되는 아이가 아니다. 네가 복이 있어 혜주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청강은 수긍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내 무식한 생각에도 좀 멀어졌다 뿐이지 인간은 어차피 모두가 혈육이다. 그러니 네 새끼 내 새끼 가릴 것도 없겠지만 멀어진 혈육을 마음 가까이 품으려면 그만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을 배려하는 게 바른 생각이다. 혜주는 기억과 상관없이 이젠 제 딸이에요. 청강은 휴지로 콧물을 닦아내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이사하지 말고 여기서 살자는 말이다. 또 한 가지, 네 기억과 상관없이 가슴속 깊이 담아두어야 할 일이 있다. 이것도 네가 이성이 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다. 너를 판단력도 없는 바보 천치로만 생각하고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 너한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씀해보세요. 너를 위해서 너의 앞날을 생각해서 엄마가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행히 네가 좋아했다던 그 남자가 먼저 정신을 차린 모양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지 마라. 네 기억에 없다고 해도 너는 엄연히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몸이다. 그것을 가슴에 새겨두고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기억에 있건 없건 엄연한 사실이다. 청강은 생각만으로도 괴로운 듯 고개를 떨어뜨린다. 신이 너희를 질투했지. 안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장모는 탄식처럼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어린도 아무 말 없이 장모의 말을 듣고 있다. 너는 몰라서 그렇지. 너희 부부는 여느 부부와 달리 유별나게 금실이 좋았다. 너도 네 남편을 네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고 네 남편 역시 너한테 그랬다. 그러니 기억에 없다고 함부로 마음을 줬다가는
이 다음에 네 기억이 돌아오고 나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 지금 기억이 없다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나면 나중에 기억이 돌아온 뒤에 네 목숨을 끊을지 모른다. 이 말이다. 은진아, 넌 그런 사람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순결하고 정숙하고 지혜롭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아이였지. 그런 네가 죽고 못 살던 사람을 배신했다는 걸 알면 살아갈 수 있겠니? 그런데 왜 제 마음속엔 아저씨가 없는지, 아저씨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집에 사는 게 더 고통스럽고요. 청강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낮은 목소리로 하소연한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통과 의례였으면 하고 월이는 생각한다. 청강의 눈물도 꽃그늘도 그리고 또한 자신의 불면증도. 한사코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겠다 고집하던 해주가 오늘은 순순히 청강의 손에 이끌려 승용차에 오른다. 장모의 말처럼 해주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아는 아이다. 두는 오랫동안 자동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다 저만치 커브를 돌 때쯤 풀이 주고 돌아선다. 월인이 사료를 한 움큼 쏟아주어도 시큰둥하다. 멍하니 서서 먼 데를 바라보던 투가 슬쩍 월인을 올려다본다. 그러고는 또다시 먼 데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무척 서운하고 외로워 보인다. 월인이 집으로 향하자 투는 돌아서서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컹 하고 한번 짖는다. 거실 창으로 내다보니까 투는 천천히 정원을 가로질러 가다가 생각난 듯 뒤를 돌아본다. 투는 언제나 호두나무 그늘에 엎드려 해주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다 방문객이 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짖을 때도 있고 산에서 내려온 뱀을 잡을 때도 있다. 그러나 투는 무엇보다 동네 개들이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월이는 동네 개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영역에 집착하는 투가 늘 안타깝다. 투가 호두나무 그늘로 들어가 엎드리는 걸 확인한 월이는 주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청강이 장모와 이야기하느라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들을 주섬주섬 개수대로 옮긴다. 금방 해주가 돌아올 시간이 된다. 아이들에겐 꽤 긴 시간이겠지만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어른들에겐 몇 시간이 눈 깜박할 새에 훌쩍 흘러가 버리는 것 같다. 청강은 거실 창밖으로 마을길을 내려다보고 있다. 해주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엄마, 마을버스 타고 다닐게요. 아이들 보기에도 미안하고 선생님들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등굣길에 해주가 그런 말을 했다며 청강은 해주를 대견스러워한다. 하지만 이제 막 어른이 된 어린 엄마가 어른 흉내를 내는 것 같아 어딘지 부자연스럽다. 그렇지만 해주를 기다리는 청강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진이라는 한자가 저절로 떠오른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은 타지로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나무 위에 올라서서 동구 밖을 살펴보는 부모의 마음이 친할 친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국어 선생님의 설명이 재미있어서 월이는 잊지 않고 기억한다. 월이는 해주가 청강의 친딸이 마음의 친딸이 되었으면 한다. 청강은 동구 밖 버스 정류장까지 나가서 기다리다 마을 버스에서 내린 해주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한바탕 소란을 떤다. 엄마랑 함께 샤워하고 나와서 맛있는 거 먹자. 청강이 해주를 앞세워 욕실로 향한다. 해주는 아직 샤워할 시간이 아니지만 싫다 소리 않고 청강을 따라 들어간다. 청강과 해주, 엄마와 딸 둘이 함께 샤워한다. 해주의 숙제를 도와준 후에는 종종 해주의 손을 잡고 마을길을 산책한다. 가끔은 대청호 옆 자전거길에서 둘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놀기도 한다. 그렇지만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어도 청강의 얼굴엔 여전히 결별의 상처가 남긴 꽃그늘이 선명하다. 밤에도 청강은 종종 해주를 2층에 데리고 올라가서 시간을 보낸다. 해주는 곧잘 청강의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혹은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동구 밖 과수원길. 누군가를 버리는 일은 누군가로 채우는 일인 것처럼 청강은 날마다 매시간 해주에게 마음을 쏟는다. 그것만이 꽃그늘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것처럼.